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이 뻥 뚫렸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이 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시원스럽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요. 아이고. 앞에 녹색 신호예요. 신호등이 빨강, 노랑, 녹색 3색 신호입니다. 근데 이 차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불법 유턴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유턴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길도 좁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면은 이건 불법 유턴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같은 방향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길이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 사고 났을 때 그때는 기본이 70대 30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선생님께서 과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이번 사고 현장, 앞에 신호등이 3색 신호등입니다. 3색 신호등일 때 좌회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3색 신호등일 때 유턴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곳은 녹색 신호일 때 가고 빨간불 때 멈추고 두 개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턴하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다가 저쪽에 어디서 와갖고서 좌회전 신호 때 들어와야 돼요. 못 가는 곳이에요.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서 유턴하다가 사고 났어요. 뭐죠? 신호 위반.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대차는 신호 위반에서 불법 유턴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상대차가 받쳤지만, 그럼 상대차, 이거는요, 불박차가 박은 게 아니라요. 불박차가 받친 거예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불박차는 정상대로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차의 옆부분으로, 왼쪽, 운전석이죠. 운전석 부분으로 불박차의 정면을 들이받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면을 부딪혀서. 그러니까 받은 건 나지만은, 그런 나는 받침을 당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저기서 갑자기 되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과속은 잘못이라니까. 아니 내가 과속 안 했으면 난 도저히 못 피해요. 이거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데요. 자, 그 차가 언제 들어오나 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가는데 요때 몇 칸인가요? 차선 하나, 둘, 셋. 저곳에 차선과 차선 사이의 공간, 그걸 합친 것이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는 7, 8m, 시외 도로는 13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시외처럼 보이지만은 차선과 차선 공간, 그것을 합치는 것이 13m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화살표, 글자, 저런 걸 보면은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5m입니다. 글자는 한 2m 정도 돼요. 그것과 옆에 있는 차선을 비교할 때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그거 하나 합치면은 그때 약 8m 정도 돼 보입니다. 몇 칸인가요? 3칸 조금 넘죠? 4칸이라 하더라도 48에 32. 시속 70으로 달리면 32m에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40m는 필요해요. 40m. 결국 내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깜빡이도 안 켰잖아요. 깜빡이를 켰으면 빵! 이라고 했을 텐데 깜빡이가 푹 쏘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못 피해요. 불박차는 상대차가 차선을 밟을 그 무렵에 시속 100km 정도 됐답니다. 제한속도보다 약 30km 정도 더 초과된 상태예요. 과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과속하지 않고 시속 70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과속에 대해서는 사고와 무관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겠죠. 예컨대 내가 음주운전해서 간다. 음주운전해서 정상적으로 교차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차가 빵 때리면 그 사고는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음주 때문이 아니라 음주가 아닌 상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는 못 피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고일 때 음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건 내가 별도로 처벌받겠다.
나 벌 좀 먹고 범칙금 내겠다. 그런 사고는 100대 0 아니냐?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과속했으니까 못 멈췄지. 과속하지 않았으면 제한속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어. 아니면 피할 수 있었어. 과속한 게 잘못이야. 라는 측면의 판결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한속도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리가 100대 0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이렇게 됐을 때 과속이 빵 난 거 아니냐. 즉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 차가 더 많이 망가지고 사망하지 않을 사람이 사망하고 사람이 요만큼 다쳤는데 이만큼 다치고 그건 과속 때문이다. 그것은 과속이 책임져야 된다. 라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죠. 따라서 제한속도 지켰으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불박차에게 약 2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70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시속 100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내가 70으로 부딪혔더라 하더라도 내가 70 상태였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0몇 초 늦게 밟으면 똑같은 결과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100대 0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라고 해서 80대 20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불법 유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유턴할 때 경찰관 없지? 그래서 도는데요. 경찰차, 경찰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법 유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제한속도 지키십시다. 갑자기 저렇게 불법 유턴하는 차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을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차량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편도 4차로 도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우합류 들어오는 차들이 있네요. 앞에 차 한 대 있고 뒤에 또 차 한 대 깜빡 켜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쿠 헤헤 합류해 들어온 차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들어오면은 불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 앞에 가는 차처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제가 빵 해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맞죠? 이런 입장이죠. 상대편 보죠.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깜빡 켜고 들어왔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좀 저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셨어야죠. 100대 0은 아니에요. 불박차 잘못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나는 넓은 길을 직진하고 있습니다. 불박차는 상대는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옵니다. 합류해 들어오는 차는 당연히 직진차에게 양보해야죠. 직진차가 지나가고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불박차가 바로 옆에 오고 있는데 그 차가 못 보고 계속 들어왔어요. 못 봤는지 보고도 무시했는지. 불박차는 무시당할 이유가 없죠.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따라서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무리 깜빡했더라도 깜빡이고 옆을 봐야죠. 깜빡이 켰다고 다 해요? 깜빡이 키면 장땡이에요? 깜빡이가 뭐 암행어사 마패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거기서 깜빡이 켰다고 그냥 쑥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른쪽 들어오는 차는 4차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앞에 차는 4차로로 갔죠. 따라 상대 차도 4차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옆을 보고 깜빡이 켜고 옆을 보고 차가 안 올 때 3차로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쑥 결국 대각선도 두 개 차로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죠. 합류에 들어올 때는 5차로고 생각하는 거예요. 5차로. 저 뒤쪽에 있었으니까요. 저 오른쪽에. 거기서 4차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왜 3차로까지 대각선을 쑥 들어왔느냐. 아무리 깜빡이 켜더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되느냐. 그래서 상대차 100% 잘못이다 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100대 0이 되려면 찾아도 꼬투리 잡힐 게 없어야 돼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박차가 언제 빵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가는데 이때 그 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빵 했어요.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빵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크락션을 언제 누르시겠습니까? 영상 다시 보시죠. 자, 앞에 차는 4차로 들어갈 거니까 깜빡이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오죠. 저런 상황에서는 굳이 깜빡이 안 켜더라도 자연스레 4차로 이어지죠. 근데 뒤에 오는 상대차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각도가 어떤가요? 각도가 4차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각도가 점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차 이렇게 들어오죠. 시오자가 됩니다. 시오자가 되면 저 차 봐라. 아유 저 차가 날 보겠지. 그리 생각할 게 아니고 상대차의 태도로 볼 때, 각도로 볼 때, 저러면 나한테까지 들어올 수 있겠는데? 당연히 그 차가 불박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와야 되지만 나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각선으로 갈 때는 똑바로 갈 때는 후사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보여요. 불박차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차가 날 못 보면 어떡하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빵! 1초만 먼저 해줬더라면 상대차의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초만 먼저 바로 요때 빵 해줬으면 상대차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로서는 아니 저는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과속 항모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차한테 빵까지 해줬는데 그 차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100대 0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먼저 1초 먼저 경적을 눌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 크지는 않고요. 약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0이고 싶지만 불박차에게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90대 1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길인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닥 공사. 그래서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데 철판 깔려 있죠. 그곳을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빠르지도 않았어요. 차들이 막혀서요. 맞은편은 차들이 좀 빠릅니다. 맞은편은 차들이 쭉쭉 빠지는데요. 트럭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뭔가를 밟았고 꽝! 근데 유리차로 날라왔어요. 뭘까요? 불박차 천천히 잘 가고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 트럭 한 대가 달려오죠. 트럭 지나가면서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쇳덩어리네요. 저 쇳덩어리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스마트폰 크기 정도의 쇳덩이가 날라오면서 유리창을 치고 옆으로 갔는데요. 아이고 많이 불박차 속도가 빨랐다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고 운전자 몸을 강타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작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밤에 지나가다가 판스프링 지금 보시는 그런 쇳덩어리 그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길이가 한 30-40cm 되고 너비가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는 그거를 밟아서 튀어갖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맞은편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뚫고 운전자 몸에 박혀갖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런 낙하물 사고 정말 위험한데요.
이번 통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금방 지나간 그 트럭이 밟았으니까 그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되는 거죠?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럭은 내가 밟았다고요? 난 몰라요. 난 그거 못 봤어요. 내가 뭘 봤어요. 피하든가 말든가 하죠. 난 책임 못 져요. 이번 사고 과연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만일 맞은편에서 트럭에서 떨어진 거였다면,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이 떨어졌거나 트럭에 붙어있던 게 뭔가 용접이 잘못되고 흔들흔들하다가 떨어져서 그게 날아온 거라면 그러면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던 물건이라면,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이라면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트럭이 밟았다 하더라도 트럭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트럭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앞에 뭔가가 있는데 있으면 피해가야지, 보이는데 왜 못 피해갔어? 그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밤에 버스가 판스프링 밟은 거, 그게 날아가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버스 운전자 잘못 없는 걸로 끝났어요. 왜일까요?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밤에 뭐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게 보입니까? 보이는 순간 이미 늦었죠. 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낮입니다. 낮이면 보이잖아. 과연 보였을까요? 스마트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색깔이 어떤가요? 쇳덩어리니까 아스팔트 색깔로 비슷하겠죠. 또는 녹슬었으면 바닥에 철판 덮어놓은 거 저랑 비슷하겠죠. 비슷한 게 납작한 게 있으면 보일까요? 멀리서 오면서 철판에 뭔가 있으면 저기 껌딱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길에 껌딱지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앞에 가보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색깔일지 철판 색깔일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두운 색깔이에요. 납작해요. 저걸 밟으면서 튈 수 있다? 미리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는 순간은 옆에 다른 차들 갑니다. 피하는 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트럭 운전자 하더라도 저것을 보고 미리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만일 사과 상자처럼 이만큼 부피가 크다든가 또는 크게 크진 않지만은 하얀색, 노란색, 그래서 저 멀리서 보더라도 뭔가가 저 뭐 있네 잘 보인다면 그걸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못 피하고요.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보이는 순간에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낙하물 사고일 때 밟은 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작고 납작한 물체일 때요.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은 어떨까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안전하게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뭔가 떨어졌으면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근데 저게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죠. 저런 것들이 며칠째 방치돼 있다고 거기를 왜 청소 안 했느냐.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게 어떤 차가 지나면서 방금 떨어뜨렸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청소했어요. 싹 치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1시간 있다 떨어진 거 우리 뭐 어쩌라고요. 결국 도로관리청의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은 그곳에 철판을 깔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물체가 깔아놓은 철판, 그것의 일부분이라면 왜 견고하게 해놓지 못하고 그런 것이 떨어지게 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는 측과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운이 나빴던 경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내 차의 보험 중에 자기 차량 손해, 줄여서 자차라고 그러죠.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운전에 가는데요. 밤에 길에 누워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본 적은 있지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봅니다. 길에 누워있다가 사고당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요.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고요. 이번 사고는 다친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갑니다. 이면도로 천천히 가고 그 앞에 오토바이 한 대 나오죠. 그래서 좌회전할 겁니다.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길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술에 취해서 취객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취객들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과연 나는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빠르지 않죠?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왼쪽 깜빡 켜고 그리고 좌회전하는데 한편 블랙박스 영상이 상당히 밝죠? 저거는 블랙박스에 나이트 비전이라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이는 거랍니다. 실제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어두웠대요.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넓게 보이죠? 와이드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보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블랙박스 영상은 넓게 보이는데 제 눈은 그만큼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A필러 때문에 좌회전하면서 안 보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똑같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한 손 들은 건 아니고요. 옆에 조수석에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찍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죠.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어떤가요? 아까 보신 블랙박스 영상보다 화각이 많이 좁죠? 그리고 A필러 넓이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한 10cm일까요? 아닙니다. 15cm 정도 됩니다. 넓은 거는 20cm까지 돼요. SUV 차량 같은 경우는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창틀, 그게 휘전할 때는 창틀에 갈라서 시야가 많이 좁아집니다. 피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 하더라도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 중에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못 봤으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불박차가 빠르게 회전했다라든가 불박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했다라든가 그게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뒤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여기 있고요. 한 8cm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밑에 있고 뒤에 있고 안 보여요. 본네트가 상당히 많이 가립니다. 본네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똑바로 가고 있어도 저 멀리 있는 게 보이죠. 그러나 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는 또는 우회전할 때는 바로 그 모퉁이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직선 도로에 쭉 뻗은 도로에 길에 누워있는 사람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잘못이다. 누워있던 사람 60, 자동차 40 정도로 봅니다. 버스가 다니는 넓은 길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누워있던 사람 70 정도로 봅니다.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볼까요? 이번 사고는 다르지. 쭉 뻗은 데는 보이잖아. 이거는 왼쪽으로 틀 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 자동차 운전에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전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으로 돌 때 잘 안 보이니까 더 조심해서 돌았어야 된다. 더 조심해서 돈다고 해서 보일까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불박차에게도 약
20 내지 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일 그 판사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사고 현장에 가서 보이나 안 보이나 보자 라고 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면 보이지만 운전하면서 갈 때는 안 보입니다. 현실과 법원의 판결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저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 그리고 회전하면서 일부러 고개를 빼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여?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모퉁이에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을 100%로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몇 대 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음주하고 운전하는 거 있을 수 없죠. 6월 25일부터 0.03%부터 처벌됩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죠. 또는 대리운전 시켜야 되겠죠. 근데 택시 타고 간다고 하다가 저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동료들 술 많이 취한 분들은 정신 말짱한 분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내 친구와 내 동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부산에 있는 도시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터널 지나면서 두 개 터널가 다시 합쳐지는 곳이랍니다. 불박차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4차로에서 오던 차가 대가스대로 그냥 와갖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오려다가 그걸 보고 불박차는 급히 핸들 뛰면서 중앙분리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다시 튕겨 나오는 그 순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그 차량은 부딪히지 않았어요. 겨우 피했어요. 비접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저기 상대차 들어올 때 빵 핸들 트는 순간에 바로 저기에 고속도로에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이렇게 커다랗게 글자로 써 있는 안내판, 그 안내판 기둥 바로 옆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쪽 약 한 50m 앞에 차가 고장나서 차를 1차로에 바짝 중앙분리 쪽에 붙이고 그리고 뒤에서 차들한테 수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피하면서 그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크게 다쳐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내가 사고 낸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차로 변경을 급하게 했을 뿐이에요. 이번 사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크게 다친 거 불박차 운전자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한 게 잘못일까요?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올 때 4차로에서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뒤쪽에서 들어오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미리 안 보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못 피하죠. 부딪혔으면 100대 0입니다. 근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것이 나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하다 일어난 사고도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 차에 사람이 부딪혀서 크게 다쳤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에 도구로서 쓰였을 뿐입니다. 그 차가 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쭉 던진 거예요. 던져갖고 내가 그 사람이랑 부딪힌 거예요. 던짐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긴급 피난입니다. 갑자기 달려오는 차, 내가 살기 위해서 핸들 튼 거. 그런데 거기 사람 있는 걸 내가 못 봤죠.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나에겐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칼치기 들어오려고 했던 그 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사든 형사든. 한편 그 차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사고 나는 거 보고서도 그냥 갔어요. 나중에 잡았어요. 그 차는 비접촉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처벌 무겁게 받아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들어온 것도 잘못이고 사고 났는데 구조시 하나 그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부딪히지 않았어도 나 때문에 사고 난 걸 알면은 바로 차를 세웠어야죠. 한편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다가 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 됩니다. 하지만 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둘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비상등 켜고 그리고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안전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비상등 켜고 따라서 낮에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으면은 지금처럼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필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일 안전한 쪽에 서 있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신속하게 갓길 쪽으로 탈출해서 거기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 119로. 그래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수시로 하는 거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죽으면은 두 번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칼치기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차 근처에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빨간불에요. 차들이 쭈르륵 서 있습니다. 2차로는 차들이 서 있고요. 1차로는 비어 있어요. 나는 1차로 가서 저 앞에 쓸 겁니다. 쓰러 가는데 2차로에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툭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교차로 좌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1차로 차로 변경해서 저 앞에 갔으면 되는 거 천천히 가는데 아이쿠 아니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나오려면 좀 섰다가 확인하고 나지. 이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유 어디 다치신 데는 없니? 근데 왜 거기서 나오니? 학생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번 사고는요 상대가 자전거고요. 자동차는 강하죠. 자전거는 약하죠. 약자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물론 자전거가 좀 더 잘못했네요. 모든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학생이 다친 거는 안 됐지만 그러나 내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죠? 저는 도저히 못 피하는데?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뭘 잘못한 걸까요? 불박차는 저 앞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거였습니다. 1차로 들어가면서 빠르지 않죠? 저기 정선에 가서 멈추려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앞에 빨간불입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시속 한 30대일까요? 30에서 이제 정지선까지 20m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시속 몇 킬로 정도로 가시나요? 더 줄여야지. 그럼 시속 10킬로로 그렇게 가시나요? 아니죠. 30으로 가다가 20으로 가다가 마음 먹고 저기서 쓰려고 그러면은 한 20으로 가다가도 한 5m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살렁 설 수 있는 거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니까요. 불박차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한 20에서 30대일까요? 빠른 건 아니에요. 저 앞에 정선에 가서 멈추기 위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몇 미터 앞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자동차 한 대죠. 자동차 한 대가 있고 자동차 한 대 조금 앞에 한 7m 될까요? 약 7m 앞에서 갑자기 턱 나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30km로 갈 때 12m가 필요합니다. 정지하려면. 시속 20으로 갈 때 5m에 못 멈춰요. 불박차는 시속 20보다는 좀 많고 30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가다가 자전거를 발견한 순간 바로 브레이크 잡아서 그럼 멈추면서 부딪혔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고를 피하려면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동차에 가려서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때 없네, 또 가다 없네, 또 없네. 그렇게 하면 언제 정지선까지 갑니까? 그 다음 신호가 직진 신호가 먼저 들어올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가 먼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내 신호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출발할 수 있도록 정지선에 가서 멈춰야죠. 근데 이 차는 쭉 차들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이나 자전거 나올 것에 대비해서 한 칸 한 칸 가는 그것은 불가능이죠. 뒤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난리 나겠죠. 자전거가 저렇게 도로를 횡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가든가 만약에 그런 곳이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죠.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갖다 그대로 넘어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좀 멀다.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내 학교 늦었으니까 여기 그냥 건너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야죠. 끌고서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나오기 전에 혹시 1차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되는데 근데 저 학생은 어떻게 했나요? 자전거에 타서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어디를 보고 있죠? 땅을 봅니다. 바닥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저거는 무단횡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은 차가 오는 걸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지만 자전거 멈출 수 있나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으악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서행했어야지. 좌우를 더 살폈어야지. 자동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운전자였어도 난 저거 못 피해. 저걸 어떻게 피해? 피할 수 없죠. 이번 사고 학생이 다친 것은 안 됐지만 과실비율은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 4, 5차로의 넓은 길입니다. 2차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를 켜고 1차로 좌회전차로 빠져요. 그래서 쭉 가려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되고 있죠. 앞에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나갑니다. 나가던 차가 갑자기 아이고 허허.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 나가는 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주장하고 상대차는 내가 다 나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반 조금 더 나갔는데 뒤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어야죠. 전방주시 태만이고 안전거리 미약고 뒤차가 잘못이에요. 서로 싸웁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이건 어렵다. 경찰서 가보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느 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앞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 손 드신 분,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앞차가 다 빠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 차의 일부를 물고 있다. 이 차의 일부를 물고 있으면은 그럼 내 앞차에 대해서 조심했어야지.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지. 그러지 못했으니까 뒷차가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저건 특이하잖아. 깜빡이까지 켜고. 자, 그렇다면 상대차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잘 가는 차가 깜빡이 켜죠. 깜빡 하면서 마지막에 꺾을 때 그때도 왼쪽 깜빡이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박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는구나. 좌회전 차로로 나가는구나. 다 나가라고 생각하고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쭉 가는데 갑자기 되돌아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앞차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앞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깜빡 치고 깜빡 하면서 들어오면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실선에서 물론 이 사건에서 실선이냐 점선이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던 차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차선을 물고 가던 차 같으면 저 차가 왜 저래? 좀 이상하네 하겠지만 깜빡이를 켜고 방향시등 켜고 왼쪽으로 나가던 차, 그 사람 나가는 차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곧 다 나가겠지 하고 쭉 가려고 그러는데 되돌아오면서 그것도 되돌아올 때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 되돌아오면서 갑자기 멈추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량 진행 신호예요. 차량 진행 신호는 쭉 빠져줘야 되죠. 이런 곳에서 앞에 잘 가는 차가 이유 없이 턱 멈추면은 예전에는 앞차 30%로 봤어요. 뒤차 70%. 지금은 이제 앞차 잘못을 40% 또는 그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차로에 있을 때도. 근데 지금은 빠졌던 차가 들어오면서 턱 멈추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춘 것보다 훨씬 더 잘못이죠. 경찰의 판단은 형식적으로만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로의 일부가 남아있다. 그러면 앞뒤 관계다. 앞뒤 관계에서는 뒤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가는 차잖아요. 저 정도 상황이면 나갈 거로 생각되지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푹 멈출 것을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뒷차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경찰이 앞차를 피해 차량, 뒷차를 가해 차량 했으니까 뒷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60, 앞차 4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나가는 차가 왜 들어와서 갑자기 멈춥니까? 일부러 골탕먹이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가해 차량이냐, 이것은 골탕 먹인 쪽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되고요. 골탕 먹은 쪽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불박차 골탕 먹은 거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박차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대차가 나가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나갈 때까지 상대차가 차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던 그 아쉬움.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박차에게 30 또는 20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멈춘 상대차 잘못을 70, 불박차 잘못을 30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은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로로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1차로 차가 갑자기 달려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차가 달려들 때 으악 하면서 그 차랑 부딪히겠습니까? 아니면 핸들을 트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핸들을 틀지 않을까요? 핸들 틀다가 그 차량은 부딪히지 않고 옆에 인도 턱이랑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여의도 가고 있는데 앞차 천천히 가네요. 2차로 차로 변경해서 가는 순간 아이고 1차로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옆에 있는 불박차를 못 보고 사각지대라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쑥 들어올 때 급히 핸들 틀다가 부러운 상대 차량은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인도 턱이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깜빡이도 안 켜고 아니 내가 안 피했으면 부딪힐 뻔했잖아요. 부딪힐 뻔한 거 겨우 피했으니까 이번 사고는 100%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상대편 쪽에서는 아유 나랑 부딪히지도 않는데 왜 100%예요. 아니 제가 끼어드는 거 잘못했어요. 제가 원인 제공 잘못했어요. 하지만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에요. 다만 제가 깜빡이 안 켰으니까 70대 30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70대 3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끼어든 차 피했더니 70대 30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안 피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피해가 들이받았으면 안 피했으면 100대 0 인정해드립니다. 과연 피한 게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거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으면 100대 0인데 피한 게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딪혔으면 차 2대가 다 망가지잖아요. 피하는 바람에 나 혼자 망가졌잖아요. 내가 살신성이 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죠. 오히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피한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에 손자 손녀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꼬맹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피한 게 잘못이야? 아이고 오히려 피한 게 잘한 거 아닙니까? 착한 일 했네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요. 보험사들이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에 시작된다. 깜빡이 안 켰기 때문에 70대 30이다. 이거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구석기 시대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내가 들어갈 때 좀 여유 있게 좀 양보 좀 해주지. 거기 갖다 팍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다 너무 갑자기 오다가 너무나 세게 핸들을 켰잖아요. 좀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하시죠. 과잉 대응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언제요?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에휴, 제가 언제 갑자기 들어갔어요. 운전은 항상 앞을 보고 옆을 보고 항상 조심해야죠.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갑자기 틀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슬 잡았으면은 그러면은 사고 안 났을 텐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그냥 급히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그건 선생님 잘못이에요. 이건 옛날에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보면은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슬쩍 잡아서 어떻게 슬쩍 잡아요? 브레이크를 끽 잡더라도 못 피할 사고잖아요. 부딪혔을 사고, 피한 거, 그게 잘못은 아니죠. 이제는 블랙박스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아직까지도 그런 판례 있으면 가져와, 판결 내놔,
판결 없지. 그래서 60대 40, 70대 3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딪힐 걸 겨우 피할 때 그때는 100대 0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시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1차로 차 갑자기 들어오고 그 차 피하다가 그러다가 신호기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자, 이번 사고 똑같죠? 오히려 제주도 사고는 마지막에 깜빡이라도 키긴 켰어요. 그러나 깜빡이는 미리 켜지 않으면 안 킨 거나 똑같습니다. 두 사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겨우 피한 거, 그것이 잘못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100대 0으로 판결됐습니다. 결국 바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 차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피하다가 내가 인도턱이랑 부딪히든 내가 신호등이랑 부딪히든 그럴 때는 역시 100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비접촉 사고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걸 겨우 피해서 인도턱을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